GT분들은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돈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따라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오질 않죠. 돈 벌려고 움직여도 지출만 더 많고 뭔가 자꾸 새고 있다는 느낌. GT라면 최근 몇 달간 누구나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리학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7월 GT 운세에 대해 나이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초대한 두 분이 로또를 사면 좋은 날과 행운 숫자까지 짚어주시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 운세. 그럼 먼저 1948년생 무자생분들의 7월 운세부터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혹시 개인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영상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48년생, 그러니까 무자년에 태어나신 당신의 2025년 7월 운세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니까요, 이번 달 당신에게는 타고난 강점과 또 조심해야 할 점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시기 같아요. 그쵸? 큰 산 같은 굳건함, 그 무토, 그리고 또 지혜로운 물, 자수의 기운을 가지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7월은 당신의 그 산처럼 단단한 기운, 무토가 더 강해지고요. 동시에 재물을 뜻하는 수, 불기운 또한 아주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이걸 사주용어로는 신왕제왕이라고 하죠. 아, 신왕제왕. 네, 쉽게 말하면 당신의 힘도 넘치고 재물운도 강해서 큰 재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와, 힘도 있고 재물운도 따른다니 이거 정말 좋은 기회처럼 들리는데요. 뭐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 이런 거 생각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온 불, 사화의 기운 있잖아요. 그게 당신을 돕고 있거든요. 지혜와 안정의 에너지죠. 그리고 7월의 흑, 미토 기운은 당신의 경쟁력, 또 주체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경쟁력과 주체성. 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감이라든지 명예가 높아질 기회도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 뭔가요? 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바로 당신의 재물인 그 물, 자수와 이번 달의 기운인 마른 흙, 미토가 만나서 서로 좀 부딪히는 관계. 이걸 자미해라고 하거든요. 자미해? 해롭다는 뜻인가요? 네, 비유하자면 마른 모래밭에 갑자기 물을 확 붓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물길이 막히거나 좀 엉뚱한 데로 셀 수 있듯이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겉으로 보기엔 기회가 많은데 안으로는 뭔가 좀 삐걱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첫째는 역시 재물 관련 문제입니다. 그 강한 재물운이 오히려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동업자나 가까운 지인과의 금전거래, 또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 이런 거 조심해야 하고요. 잔료에서도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하네요. 보증은 절대 금물. 네, 둘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아무래도 기운이 강해지다 보니 경쟁심이나 자기주장이 좀 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오해나 갈등을 부를 수 있으니 말은 좀 아끼고 신중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조심.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겉으로는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넘치는 힘 때문에 너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아, 기회도 크지만 위험도 함께 있는 달이네요. 그럼 이 좋은 기운은 잘 살리고 또 말씀하신 어려움들은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는 그 화기운을 잘 활용하라고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화기운, 즉 따뜻함, 지혜, 또 배움의 에너지가 이번 달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은 당신의 근본인 흙, 무토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화생토, 또 재물인 물과 경쟁자인 흙, 위토 사이에 그 긴장감, 즉 자미해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 갈등을 중재해주는 역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학문이나 문서 관련 일에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좀 따뜻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주변을 대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내 에너지를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단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따르면 당신에게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바로 금 기운인데요. 표현력이나 활동력을 의미하죠. 이걸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뭐 교육이나 컨설팅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 이런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아, 경험을 나누는 건. 네. 이게 당신의 흙기운이 단단한 결과물인 쇠를 만들고 토생금, 그 쇠가 다시 재물인 물을 불러오는 금생수,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순환이군요. 혹시 뭐 행운 색상이나 숫자 같은 좀 더 구체적인 팁도 있었나요? 아, 네, 있었습니다. 붉은색 계열, 화, 그리고 숫자 2와 7, 화. 이게 당신을 좀 안정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숫자 9는 재능을 발휘하고 또 재물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런 걸 생활 속에서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붉은색 279. 네, 혹시 특별히 재물운이 확 들어오는 날, 뭐 그런 날도 있을까요? 네, 자료를 보면요. 7월 중에 특정 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2일, 12일, 22일 같은 임수일간의 날들인데요. 이런 날에는 편재,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나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당신의 강한 힘, 무토로 그 큰 물, 임수, 편재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오, 편재운. 다만 이런 날에도 그 자미해의 영향은 여전하니까요. 계약이나 중요한 약속을 할 땐 문서 내용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는 등 신중함은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겠네요. 아, 건강은 어떤가요? 건강은 아무래도 토와 수 기운이 강하고 또 부딪히니까요. 위장계통, 그리고 신장이나 방광계통 질환에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위장, 신장, 방광, 스트레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1948년생 무자생 당신에게 2025년 7월은 큰 재물과 성취의 기회가 열려있는 동시에 관계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신중함과 지혜로운 관리가 꼭 필요한 그런 달이네요. 넘치는 힘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또 잠재된 위험은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이번 달 당신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랜 경륜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해야 할 그런 시점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풍부한 경험과 이번 달 강해진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요. 당신의 지혜를 어떻게 좀 나누고 표현해서, 즉 금, 식상, 활용,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동시에 주변과의 관계, 그 자미의 완화를 더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리고 혹시 뭐 로또 번호 추천이라든지 구매하기 좋은 날짜 같은 좀 더 자세한 개인 맞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출처, 뭐 영상 댓글 같은 곳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60년생 경자생분들의 7월운세입니다. 1960년 경자년에 태어나신 66세의 당신. 네,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당신에게 펼쳐질 운세의 흐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특히 당신의 그 강한 경금 기운하고 올해 을사년 그리고 7월의 개미월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좀 복합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시죠. 네, 이번 7월은요. 상당히 흥미로운 시기예요. 뭐랄까 단단한 기반 위에 딱 서 있는데 동시에 안에서는 막 창의적인 에너지가 샘솟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기반도 단단하고 창의력도 넘친다. 좋은데요? 그렇죠. 당신의 경금이 올해 을목이랑 만나서 을경합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합을 이루고요. 또 7월의 미토는 당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정인 역할을 해줍니다. 정인이라면 뭐 문서라든가 윗사람의 도움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든든한 후원자, 나 확실한 문서가 생긴 것처럼 기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와, 그건 정말 든든한 소식이네요. 그런데 아까 창의력이 폭발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 에너지인가요? 아, 그건 바로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수 있잖아요. 그 자수하고 7월의 개수가 만나서 강해지는 상관의 힘이에요. 상관. 네, 상관. 쉽게 말하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틀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그런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친다면 이건 뭐 진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펼쳐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뭐 예술, 기획, 교육,
아니면 말로 하는 분야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당신의 독창성이 확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오, 그리고 이 왕성한 상관활동이 이게 또 재물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요. 상관생재라고 하죠. 상관생재. 아, 그 표현력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당신의 표현력, 즉 수기운이 구체적인 목표나 결과물, 목기운을 만들어내는 흐름인데요. 마침 올해 을목, 그리고 7월 지장간에도 을목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정제, 안정적인 재물 역할을 해줍니다. 아이디어가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듣기만 해도 좀 설레는 흐름인데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가 강하면 이게 그냥 좋기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네. 첫째는 그 강해진 상관 에너지, 즉 표현력의 날카로움이에요. 아, 표현이 너무 강해질 수 있다. 네. 좋은 아이디어라도 표현 방식이 너무 날카로우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특히 직장 상사나 기존 규칙하고 좀 부딪힐 수 있는데 이걸 상관견관이라고 부릅니다. 상관, 견관, 관을 본다, 즉 관과 부딪힌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당신의 명예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표현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주의점은 없나요? 또 하나는 자미해라는 관계인데요.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자미해. 그건 어떤 건가요? 당신의 활동성,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에너지, 수수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안정적인 기반, 위토 사이에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마찰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찰이요? 네. 예를 들면 믿었던 사람하고 관계에서 서운함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문서나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고물 수 있으니 가까운 관계일수록 또 중요한 약속일수록 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활동 에너지랑 안정 기반 사이에 그런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시기에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주변하고 조화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또 강한 물 기운은 불 기운, 즉 자신을 통제하고 규칙을 따르는 힘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아, 통제력이 약해질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충동적인 결정이나 행동을 좀 경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판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는 몸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신장, 방광계통이나 간, 심혈관계 질환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다루기 까다로울 수도 있는 7월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토, 목, 화. 이 세 가지 기운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요. 토, 목, 화요? 네. 첫째, 토기운. 즉 인성을 활용해서 넘치는 그 표현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흙이 물기를 잡아주듯이요. 아, 토국수 원리군요. 맞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거나 생각을 글로 좀 정리하거나 명상하면서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 도움이 돼요. 당신의 내적 안정감을 키워주는 거죠. 안정을 통해서 표현의 에너지를 다스린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다음은요? 둘째는 목기운, 즉 재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에너지 수가 흘러갈 구체적인 방향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프로젝트나 재물 활동으로 연결하는 거죠. 물이 나무를 키우듯 수생목, 당신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결과물로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기운, 관성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화기운은 사회적인 규범을 존중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또 조직과 조화를 이루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내면의 안정을 다지면서 창의력을 구체적인 목표로 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조화를 잃지 않는 균형 감각, 이게 중요하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추가로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 계열을 추천합니다. 안정감을 주는 토의 색상이라서 당신의 판단력을 높이고 강한 수 기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노란색이요? 행운의 숫자도 있을까요? 네, 숫자는 3번 목표 재물, 그리고 5번과 10번 토, 안정 조절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물은 좋은 날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 그렇죠. 7월에는 4일 갑술, 14일 갑신, 24일 갑오, 이날들이 갑목, 편재의 날이에요. 편제라면 좀 예상치 못한 큰 재물. 그럴 수도 있죠. 예상치 못한 재물 기회나 투자 제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다만 편재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자미해의 영향이 있으니까 계약이나 문서 관련해서는 평소보다 두세 번 더 확인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것 한 방, 이것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2025년 7월은 정말 당신의 내적인 힘과 창의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동시에 그 에너지를 아주 현명하게 관리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그런 달이군요. 맞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단단한 기반, 토를 믿으시고 명확한 목표, 목을 세워서 넘치는 창의력, 수를 건설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번 달 당신 안에서 이렇게 넘실대는 강력한 창의력과 표현의 에너지, 이 수 기운을 과연 어떤 의미 있는 결실, 즉 목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흔들리지 않는 지혜, 토 기운으로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시겠습니까?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정말 빛나는 7월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과 함께 풍성한 결실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72년생 임자생분들의 7월 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1972년 임자생, 이제 54시 되신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2025년 7월 당신의 운세 흐름을 저희가 가진 자료들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7월은요, 임자생 당신의 그 타고난 강한 임수 에너지 있잖아요. 네네, 큰 물기운. 그렇죠. 거기에 이제 월운에서 오는 개수, 작은 물이 또 합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와, 에너지가 강해진다니 뭔가 기대되는데요? 그럼 뭐랄까, 좋은 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럼요. 일단 자신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평소에 이거 할까 말까 망설였던 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그냥 과감하게 도전할 용기가 생기죠. 어려움도 돌파할 힘이 생기고요. 오, 잠재력이 폭발하는 시기군요. 근데 이게 또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수다라고 하셨죠? 물이 너무 많은 거. 부작용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 넘치는 힘이 때로는 좀 독선적으로 보이거나 고집세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감정 기복도 좀 심해질 수 있어요. 주변이랑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현실 감각이 약간 무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부러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특히 이번 달 월운의 미토랑 당신의 지지인 자수가 만나는 그 자미해, 이게 좀 조심스럽던데요. 어떤 건가요? 자미해. 이게 쉽게 말하면요. 쥐하고 양이 만나는 건데 물이랑 아주 마른 흙이 만나는 것과 같아요. 물이 흙에 잘 스며들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오히려 막 겉돌거나 흙탕물이 되는 거죠. 관계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인가요? 네.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공적인 관계에서요. 예상치 못한 문제, 오해, 갈등, 심하면 구설수 같은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신호예요. 내 생각과 어떤 조직의 룰이나 상사 윗 사이에 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해야겠군요. 동료 관계 같은 것도요? 맞아요. 괜히 오해 살 만한 말은 피하고 좀 낮은 자세로 지내는 것도 방법이죠. 불필요한 마찰은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그렇다고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강한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 기운 같은 거요. 당연하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가 을사년이고 7월이 개미월이잖아요. 여기서 오는 목기운, 그러니까 식상의 힘이 아주 좋아요. 식상이면 표현하고 창조하는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표현력, 창의력, 활동력. 당신 안에 그 강한 수 에너지가 이 목을 만나서 막 분출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샘솟고 뭔가 새로운 걸 막 하고 싶어지죠. 이 에너지를 밖으로 건전하게 표출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뭐랄까 돈으로도 연결될 수 있나요? 화기운, 재물운이라기도 있던데요. 네, 올해 지지에 사화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편재거든요.
예상치 못한 재물이나 사업 기회를 의미하죠. 오, 편재.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 목가 실제 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부수입이 생긴다거나 어쩌면 괜찮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와,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자미해 때문에 재물 관련해서도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기회가 보여도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동료나 아랫사람과의 돈 문제, 계약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자미해 때문에 관계 문제가 생기면 재물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토 기운 정관 영향으로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감도 커진다고요? 맞습니다. 7월에 미토가 정관이니까요. 명예나 어떤 직책,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승진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도 있죠. 이것도 좋은 기회네요. 네, 좋은 기회인데 다만 이것도 역시 자미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좀 따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허허, 정말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오는 달이네요. 그럼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점은 뭘까요? 금 기운, 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금인성은 좀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저 강한 수기운에 그냥 휩쓸려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쉬워요. 아, 너무 밀어붙이기만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좀 연륜 있는 분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문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금기운 보충에 도움이 되고요. 네. 종합해보면 결국 이 강한 에너지를 잘 조절하고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혹시 행운을 좀 더 더하는 색깔이나 숫자 같은 것도 있을까요? 7월에는 아무래도 금기운을 보충해주는 흰색이 좋습니다. 좀 차분하게 판단하고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미의 갈등 완화에도 좋고요. 흰색이요? 숫자는요? 숫자는 창의력을 돕는 3번, 그리고 지혜와 안정을 주는 4번이나 9번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3, 4, 9.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재물운 특히 좋은 날짜도 알려주셨잖아요. 아, 네네. 편재, 병화가 들어오는 날인데요. 7월 6일, 그리고 16일, 26일입니다. 6일, 16일, 26일. 네. 예상치 못한 돈이나 좋은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날들이니까 한번 주목해 보세요. 물론 이때도 그 자미해는 늘 염두에 두시고 신중함은 잃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2025년 7월은 우리 72년 임자생 당신에게 정말 강력한 에너지와 새로운 기회가 함께 오는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에너지를 잘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신중함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당신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에너지의 파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좀 건설적이고 또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부 상황과 내 안의 힘 사이에서 당신만의 멋진 균형점을 꼭 찾아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84년생 갑자생분들의 7월 운세입니다. 갑자생, 이제 42이 되시는 당신을 위한 2025년 7월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번 달 흐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이번 7월이 당신에게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세기입니다. 그 내면의 지혜, 통찰력, 그러니까 정인, 에너지가 아주 강해지거든요. 아, 정인이요? 네. 그래서 학문이라던가 깊이 있는 성찰에는 정말 좋은 시기죠. 지혜가 깊어진다니, 좋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동시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 재물이나 계약 관련 문제, 그 단의해라는 것도 강조되던데요. 이게 좀 상반되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달의 핵심 과제예요. 뭐랄까, 넘치는 지혜, 이 통찰력이 자칫하면 현실 감각이랑 좀 부딪히거나, 아, 네, 또는 이제 금전이나 문서처럼 섬세해야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양면성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분석 목표는 확실하네요. 이 강한 통찰력, 정인을 어떻게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또 그 자미해라는 위험은 피해갈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거군요.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기운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좋습니다. 7월은 개수의 달인데요. 당신이 원래 가진 자수랑 이게 합쳐지면서 물 기운, 즉 정인 에너지가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나 뭐 자격증 취득 아니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 향상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2배라. 그럼 혹시 혼자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 윗사람이라 주변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자양분을 받는 나무처럼 내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고 주변 도움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다만 이게 이미 물기운이 넘치는 상태라서요. 도움이 너무 과하면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오히려 부담이라. 아, 그리고 7월 치지인 미토, 위토가 정제,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물이나 결과를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건 이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얻거나 좀 안정적인 재정활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자미해 영향 때문에 이 미토 정제가 당신의 자수, 정인이랑 충돌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가장 커요. 아, 그래서 재물 관련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을사년의 을목은 당신의 독립심을 또 사화는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을 주니까요. 이걸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기운도 강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하군요. 첫 번째가 바로 그 넘치는 물기운 문제네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나 행동력이 떨어지는 그 수다부목 상태요. 맞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뿌리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에 너무 잠겨서 현실적인 행동을 놓치거나 좀 우유부단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도와주려는 손길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걸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좀 몸을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화, 기운, 즉 식상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균형을 잡는다. 그럼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하신 자미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당신의 자수하고 7월의 미토가 서로 해를 입히는 관계인데요. 첫째로 재물 손실이나 금전 거래에서 좀 갈등, 심하면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가까운 사이에서요? 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해요. 뭐 문서화한다거나 신중하게 접견해야죠. 둘째는 문서나 계약 시에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지거나 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정말 몇 번이고 확인해야 해요. 정말 꼼꼼해야겠네요. 네. 셋째로는 가족, 특히 어머니나 윗사람과의 관계, 혹은 또 재물 문제 때문에 불화가 생기기 쉬워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막 겹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와, 정말 다각도로 주의가 필요하군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핵심 전략은 결국 행동으로 균형 찾기, 이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넘치는 생각, 즉 수 에너지를 구체적인 활동, 화 에너지로 표출해야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놓고 계획을 실행하고 네. 이 활동화, 화 에너지가 결과물, 즉 재물, 토를 만들어내고요. 동시에 이 현실적인 결과, 토가 넘치는 물기운, 수를 제어하는 뭐랄까 둑 같은 역할, 토극수, 토축수를 해줍니다. 아하, 활동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내면에 과잉된 에너지를 조절해준다. 그럼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 기운, 그러니까 절제력이나 마무리 능력 같은 것도 의식적으로 키우는 게 좋군요. 정확합니다. 일을 벌이기만 하는 것보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딱 마무리 짓는 힘, 금을 기르면 당신의 강한 추진력, 목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하면 생각을 행동으로 화, 현실적인 목표 달성, 토, 그리고 절제와 마무리, 금에 좀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프로젝트 같은 걸 실현하되 꼼꼼하게 점검하고 금전 거래는 아주 신중하게 하고 운동 같은 걸로 에너지를 좀 발산하고 또 명확하게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실천 방향이죠.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해 볼 만한 상징적인 요소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색깔이나 숫자 같은 것들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행동으로 균형 잡는 건 잊지 말아야겠죠. 참고용으로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원 색상은 보통 지혜를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미 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균형을 위해서 붉은색 계열 화의 활동성을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파란색은 문서 관련해서 신중함을 기할 때 활용해 볼 수는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숫자는요? 숫자도 마찬가지로 1, 6, 수보다는 지금 필요한 활동성을 의미하는 숫자 2, 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날도 있던데요. 그건 어떤가요? 네, 편제에 해당하는 무토의 날들이 있어요. 7월 8일 무인, 18일 무자, 28일 무술인데요. 활동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미해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요. 큰 투자나 계약보다는 좀 소규모 활동이나 꼼꼼한 점검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군요.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시간이네요. 2025년 7월은 당신에게 깊은 통찰력과 성장의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재물, 계약, 관계라는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달입니다. 결국 넘치는 내면의 힘을 어떻게 지혜롭게 외부로 표출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이번 달 성공의 관건인 거죠.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신중하되 용기를 내서 움직여라. 이 말씀이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번 달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아이디어나 계획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자미해라는 잠재적 어려움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도 그것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넘치는 에너지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생 병자생분들의 7월운세입니다. 네, 1996년 병자생. 어느덧 30을 딱 앞두고 계시네요.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쵸?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인생의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미리 받아본 자료를 바탕으로 다가올 2025년 7월 이 병자생 분들에게 어떤 기운이 집중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의 뭐랄까 도전 과제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걸 헤쳐나갈 지혜까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에 행운 팁도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네, 일단 이 병자생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고 활기찬 태양, 병화의 기운을 가지셨어요. 아주 긍정적이죠. 태양이라니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7월에는 개수라는 정관,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감, 규칙, 절제 이런 걸 요구하는 에너지예요. 아, 정관이요. 비유하자면 그 밝은 태양 위에 약간 먹구름이 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라니. 그럼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네, 그럴 수 있죠. 상사나 어떤 조직의 규율, 통제 같은 게 좀 강해진다거나 혹은 정해진 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건데요? 바로 자미해라는 관계인데요. 이게 좀 중요해요. 자미해. 쉽게 말하면 병자생의 지혜를 상징하는 자수랑 7월의 기운인 미토가 만나서 서로 좀 부딪히는 거예요. 이 미토는 표현력, 창의력을 나타내거든요. 아, 지혜랑 표현력이 부딪힌다. 그건 좀 걱정되는데요. 그럼 말을 좀 조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번 달의 핵심 중 하나예요. 자미해 때문에. 평소처럼 그냥 내 생각,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말했는데 이게 의롭지 않게 오해를 사거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헉, 좋은 의도였는데도요? 네. 결과적으로는 내 평판이나 사회적인 입지에 좀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뭐랄까, 성능 좋은 스포츠카를 좁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막 몰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나기 쉽죠. 그래서 사소한 규칙 위반이나 약간 반항적인 태도, 이런 것도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언행에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7월 내내 이렇게 조심만 해야 하나요? 혹시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정관이라는 기운이요.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이요? 네, 압박감도 주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커지는 만큼 내 성실함이나
능력을 딱 인정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거나 명예가 올라갈 기회도 같이 와요. 아, 네. 그래서 꼭 참고 내 할 일을 잘 해내면 주변의 신뢰를 얻고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성실함이 빛을 발하는 시기예요. 아, 그렇군요. 무조건 누르는 에너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력, 미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그냥 억눌러야만 하나요? 아니요. 그것도 쓸 수 있죠. 그게 바로 상관의 기운인데요. 여전히 당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창의력, 임기응변 능력. 오, 다행이네요. 네. 다만 날카로운 칼을 다루듯이 아주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거죠. 틀에 박힌 답답한 상황을 유연하게 돌파하는데 이 상관의 재능을 쓸 수 있어요. 핵심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월을 좀 지혜롭게 보내려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 같은 거요. 네, 핵심은 바로 목기운, 사주 용어로는 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목기운, 인성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배움과 인내심이에요.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이요. 이 목기운이 아까 말한 스트레스, 그 정관의 수기운을 싹 흡수해주고 수생목, 동시에 당신의 에너지인 병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목생화. 오, 스펀지 같은 역할이네요. 맞아요. 딱 그 비유가 좋네요. 스펀지처럼 압박감을 좀 빨아들이고 내면을 차분하게 다져주는 거죠. 인내심, 지혜, 중재 능력 같은 걸 길러줘요. 아하.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도움이 될까요? 뭐 책을 읽거나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글쓰기나 명상처럼 좀 차분하게 내면을 채우는 활동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혹시 조언이 필요할 때는 감정에 막 호소하기보다는 좀 경험 많고 지혜로운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네. 특히 소통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자미애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좀 경청하고 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겸손하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언행주의, 그리고 배움과 인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좀 더 실용적인 조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재물운이나 건강운은 어떤가요? 네, 재물운부터 보면요. 7월은 큰 수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기운이 약해서요. 아, 그럼 돈 관리를 좀 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으니 충동 구매는 좀 피하시고 가진 것을 잘 지키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투자는요? 큰 투자나 투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전체 운이 좀 약하고 특히 자미해 영향 때문에 계약 같은 거 할 때 문서 확인 정말 꼼꼼히 하셔야 돼요. 2번, 3번 확인하세요. 혹시 그래도 재물운이 좀 괜찮은 날이 있긴 한가요? 뭐 로또라도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날요? 하하, 네. 재미삼아 소액으로 해보실 만한 날은 있어요. 7월 10일 경진일, 20일 경인일, 30일 경자일. 이날들이 편제일이라 조금 낮긴 한데요.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큰 기대는 금물이고 오히려 재능을 활용한 소소한 부수입 정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소한 부수입. 네. 그럼 건강은요? 아까 스트레스 말씀하셨는데 네, 건간호는 역시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개수정관이 병화를 직접 극하기 때문에 신경이 좀 예민해지기 쉬워요. 특히 심혈관 계통, 그러니까 심장이나 혈압 쪽, 그리고 수계통인 신장 방광 건강에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기본이고요. 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아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의식적으로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꼭 챙겨야겠네요. 혹시 운을 좀 좋게 하는 행운의 색깔이나 숫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행운 요소로는 아까 말씀드린 목기운을 보강해주는 초록색 계열이 좋습니다. 생명력의 색이죠. 초록색이요? 네. 그리고 행운 숫자는 138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뭐 초록색 소품을 쓴다거나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이런 숫자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오, 재밌네요. 초록색 옷을 입거나 소소하게 활용해 봐야겠어요. 네, 그런 작은 시도들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6년 병자생 분들에게 2025년 7월은 외부적인 압박감, 그러니까 정관의 영향으로 좀 답답할 수 있고 특히 자미해 때문에 말과 행동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시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좀 안정에 힘쓰고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는 피해야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가 주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잘 활용하고 또 배움과 인내하는 목의 지혜로 내면을 잘 다진다면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하고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희망적인 메시지 감사합니다.